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어제 코스닥도 밑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 정도 올랐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2.87, 특히 선물 시장이 더 많이 올랐어요. 선물 시장은 보다시피 3.49%, 거의 급등, 폭등이라고 그러죠. 폭등이 나온 겁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약 1조 5천억이 집중되면서 거래소 시장에서도 이틀 동안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어요. 오늘 1조 8천억, 약 1조 9천억의 매수가 집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14조 원. 기존에는 코스닥 시장에 항상 거래대금이 많았었는데 완전 역전이 됐고 14조 원이 되는 그런 거래대금, 거래소 시장으로 자금이 쏠린다, 몰린다, 바이 코리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지금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거래소 위주의 저 PBR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작에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은 수급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어요. 중국 증시가 하도 경기도 안 좋고 미국이 계속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달에만 약 2조 7천억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최근 6개월 동안 중국 외국인이 중국에 판 주식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단 중국의 경기 부진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고, 또 미국의 강경적인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투자를 좀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상해 종합지수 주봉인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하락세를 멈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하락하고 있다. 또 그 홍콩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 판매한 ELS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은행이 소송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도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 자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니케이가 계속해서 그때 이후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고점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부럽다, 부럽다. 일본 증시가 부럽다. 우리나라는 1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외국인 자금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일본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배당 확대라든가 자사주 매입, 뭐 소각, 그밖에 여러 가지들을 정책을 내놓겠다.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나오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들도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표적인 저 PBR 종목들로 돈이 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금융주, 그 다음에 지주가 나타났고요. 또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나타날지 또 좀 시장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나라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로 갔어요. 인도도 보시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증시는 나중에 길 보시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파도가 있겠지만 몇 년째 우상향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쪽으로 금이 몰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자금이 이틀 동안 엄청나게 유입되는 현상이 우리나라 코스피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저 PBR 종목들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하겠다라는, 그리고 배당 확대하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한번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이유 없는 뭐 뭐랄까 전쟁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유 없는 하락이 이럴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급격하게 사들이는 모습이 어제 오늘 포착이 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보다시피 121선을 넘어갔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선이다. 120일 밑에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반면에 120일을 넘어가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시피 121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 거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저 PBR 종목들보다는 성장주가 있잖아요. 미래의 성장주. 앞으로 어떻게, 지금은 이렇지만 성장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은 많은 이제 증시가 바로 코스닥 증시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되는 거죠. 자금이 완전히 이렇게 코스닥을 매도하고 거래소로, 특히 기관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나와서 양봉이 나오고, 어제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약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이 약해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8조,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14조 원이니까 자금이 완전히 이쪽으로 쏠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그럼 성장주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 이 부분도 어떻게 해소할지 정부 당국의 대책을 한번 뚜껑을 열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완전 바이 코리아 있죠. 거래소에서 1조 9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1조 9천억 산 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2, 3천억도 아니고 600억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나왔고, 철저하게 지금 외국인은 거래소 주식 위주로, 소위 말해서 대형주 위주로 집행이 됐다.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5조 원이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요. 연기금을 비롯한 투신, 보험, 금융투자까지 매수를 나섰고, 그러면 뭘 샀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운수장비, 오늘 현기차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운수장비 쪽으로만 8,500억이 들어왔고, 은행주 계속 사고 있어요. 4,800억. 코스피에 대형주만 1조 6천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현기차의 날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몰렸습니다. 오늘 현대차 외국인 매수 약 5,500억 샀습니다. 어제 1,700억 샀는데 오늘 5,500억. 현대차가 이틀 만에 거의 17%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합치면 거의 20% 오른 거죠. 이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현대차로 몰리고 있고, 현대차도 아직도 좀 PBR 1배가 안 돼요. 오늘 올라가지고 0.6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아차인데요. 오늘만 2,700억. 요거는 이제 1배가 넘었습니다. 오늘 올라가지고 1배가 넘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약 4천억이 넘는 기아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아의 슈팅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은, 거래소에서 이렇게 연초 이후에 조금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매도세가 좀 갔던 상황이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선물 금액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보다시피 상당히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다가 해소되고 평안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선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좀 악세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주식을 다 때릴 수가 없으니까 먼저 선물 시장으로 해지를 하는 거예요. 해지를 하고, 해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시장을 보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선물 매수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래소 주식을 좀씩 사는데, 동시에 샀다는 얘기는 상당히 공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바이 코리아를 시작하고 있다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만 갔던 자금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에 따라서는 원달러 환율을 보면
9원 20전 떨어졌죠. 환율이 일단 안정되고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전체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나라 기관들이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 투신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매도하고 거래소 시장으로 좀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띄게 정말 티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사모펀드 역시 코스닥을 매도하고 거래소 시장으로 매수를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은 매도하고 거래소 시장으로 매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위주로 많이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면 코스닥을 갈 것 같지만 중형주로 사요. 중형주. 그다음에 소형주, 중소형주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소형주는 누가 많이 사냐면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많이 사겠죠. 이걸로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려고 나타나기 때문에 대형주 처음에 들어 올라갔다가 다시 중형주, 소형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수익률 게임이 과거에는 코스닥 성장주에서 지금은 거래소의 PBR 요런 관련주 쪽으로 가는 거죠. PR이.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로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지만 기관들은 처음에 돈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처음에 대형주로 갔다가 이 중형주, 소형주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거래소의 주식들, 거래소 주식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 PBR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제가 0.5만 잡아서 그렇지 조금 더 올리면은 아직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코스닥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거래소 시장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뭐 PBR 관련주들이 단기에 끝난다 이렇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PBR 관련주 예를 들어서 신세계 같은 거 있잖아요. 신세계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많은 이제 PBR 종목들이 어떻게 올랐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요. 이런 식의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겠죠. 그렇지만 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가치주라고 그러잖아요. 가치주들은 급등이 안 나와요. 야금야금. 얼마 전에 가치주라고 그래가지고 작전해가지고 이렇게 데미지 맞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 성리를 알기 때문에 가치주들을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해먹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그 라회장이라는 사람, 소위 말해서 거품이 꺼졌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움직였다고 해서 야 이거 많이 올랐는데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퍼진다. 과거에 없었던 일이 전체적인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장의 그 투기보다는 이제 투자 성향이 강해진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아요. 일단 정부가 규제안을 얼마나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탈압박을 할지 아니면은 뭐 적당한 선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뭔가 과거에 너무 그냥 투기 위주로 매매보다는 좀 안정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산 가치가 많은 회사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이런 건전한 시장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원년이다, 시작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면 이제 잃어버리면 좀 변화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 변화를 느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변한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늘 변해요. 어떤 주체가 바뀝니다. 2차 전지가 갈 수도 있고 또 반도체가 또 갈 수도 있고 또 저퍼도 갈 수도 있고 저 PBR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장에 나는 다 필요 없어 2차 전지 나는 다 필요 없어 반도체야 나는 다 필요 없어 저퍼주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이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맞게끔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뭐냐, 이 황하강의 물줄기를 여러분들이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나는 거꾸로 갈 거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주식시장에서 실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이런 흐름, 이런 거를 늘 읽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나의 포트를 짜야 됩니다. 이렇게 짜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화를 좀 드리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호통방에서 그런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HLB 오늘 VI 걸리고 올라갔지만 계속해서 HLB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목표가도 상당히 높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관련주들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오늘도 뭐 서현유화가 급등이 나왔죠. 일단 절반 매도하고 절반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서현이어가 탄력이 좋은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들도 부품주들 뿐만 아니라 저 PBR 관련주기 때문에 부각이 됐고, 그리고 뭐 도요타 때문에 또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이 상승 트리거가 됐다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시장이 나타날 겁니다. 서현이와 오늘 상당히 급등을 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참여를 원하시면 여기 전화번호 있죠?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은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있을 저 PBR 관련주, 그리고 제가 좀 금리 인하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갈 수 있는 섹터들이 좀 많이 있다.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이벤트성 상승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소통방에서 제가 다 시황에 맞게끔, 그 때에 맞게끔 그 종목들을 하나 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HLB 잠깐 말씀드리면, HLB는 그렇게 걱정할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3월 리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5월 또 이벤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2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3월 또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빠르면 4월 말 FDA 승인이 4월 말,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6일, 16일 요 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벤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월 달인데 여기서 꺾어질 확률보다는 2월, 5월, 3월 말까지 기대감으로 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자꾸 이렇게 외국인들이 샀다가 팔았다, 오늘 또 사니까 좀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때리고, 이렇게 계속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이 여러분들이 털려요. 이게 불안하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인제 9조 1천억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높아야 돼요. 우리나라 신약이 처음이에요. 셀트리온은 소위 말해서 바이오 복제약이잖아요. 이게 바이오 시뮬러니까 그냥 기존의 대학바이오처럼 이 복제약 만드는 회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바이오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복제약을 만든 거고, 그래서 가격이 한 30%에서 20% 정도 다운돼서 시장 점유율을 먹은 건데, 이런 게 아니고 개발을 했잖아요, 신약을. 이거 우리나라 최초잖아요. 이거 신약 개발, 항암제를 만든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항암제를 개발해서 최초의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9조가 끝난다? 셀트리온도 옛날에 50조를 넘어갔는데, 아예 복제약이에요, 이게 복제약. 그런 회사하고 신약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회사하고 시총을 비교할 때 9조다? 이거 엄청 싼 거죠, 이게. 물론 이제 그 정확하게 FDA에서 승인이 나야 되겠지만, 승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선반영되는 거거든요. 통과되고 나서 9월에 매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 3조 원이 넘는 매출이 나올 거고, 영업이익률이 80%가 넘어간다. 엄청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자리가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박순혁 이사처럼 야 지금부터 10배 간다 라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저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저 처음에 여기 33,000원대 사고 여기서 한번 두 번 샀습니다. 이렇게 샀지만은 또 여기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말씀드렸다고 할게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원하는 이 가격이나 여러 가지 비슷한 회사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9조 원대는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작 안 됐다 그러면 뭐 날아가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약바이오 숙명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당연히 날아가죠.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겠다라고 댓글 다신 분이 하신데 이거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3월 말에 이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늦어도 4월 말인데 그죠?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살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발표 때문에 뭐 주가가 꼬꾸라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그냥 뭐 안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꼬꾸라졌지만 요거는 누가 이제 인위적으로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형사 대응하겠다고 나왔으니까 다시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정토방에서. 그러니까 HLB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종목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포트가 저희가 워낙 싸게 사서 현재도 110%가 넘는 수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에만 사셔도 거의 40에서 50% 정도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이 없어요. 최근에 사셔가지고 불안하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불안하게 여러분들 샀다 팔았다 하니까 개인들 물량이 털리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텔레그램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멤버십으로만 실명 확인하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25년, 26년까지 금리 인하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이때 개별 폭등 장세가 나와요. 상승 장세가 아니라 폭등 장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등 장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함께 하실 분들 위에 연락처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워낙 사칭 세력들이 많아요. 주필승을 따라하는 사칭 세력들이 많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주필승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크게 냈다라고 제가 제보를 받아서 그 사칭할 수 없는 금액도 1년 단위로 절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월 단위 한 달에 9만 원, 3개월 하신다 그러면 월 7만 원씩 해서 21만 원에 22%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멤버십을 또 해지하면 최소 3개월 동안은 가입을 못 합니다. 사칭 사기 세력들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만 평생 운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 소통방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 경력은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증권사만 20년을 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목소리하고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하고 연말까지 누적 수익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댓글을 잠깐 살펴드리면 멤버십 가입 3개월 만기되면 연장 비용 통보를 해주시나요? 요거 자동으로 아마 문자 가니까 만기됐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롯데주 사셨어요? 잘 사셨습니다. PBR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데 지금 주목하셔야 돼요. HLB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손절이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2차전지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손절하고 확실하게 이걸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좀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거래소 시장으로 자금이 옮기기 때문에 요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일단은 정부 당국의 정확한 정책이 뭔지 이거에 따라서 이게 정책이 좀
이렇게 추세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고 들어오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PBR 관련주들은 단기간에 안 갑니다. 이렇게 꾸준히 몇 년 동안 올라가요. 그죠?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먹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먹을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3월 FOMC 이후에 시장에 큰 변화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또 말을 드렸으니까 이래저래 올해는 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은 지금 아직은 그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 전해질 업체들, 뭐 분리막 업체들 공장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지수가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이 좀 겨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계절적으로 봄 정도 되면 조금씩 좀 완화되면서 반등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으로 기관 매수입이 들어옵니다. 기관 매수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이 조금씩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기관 수급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PBR 관련주죠.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좀 나빠 보이진 않는데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상승에는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무튼 뭐 바닥권은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괴리가 좀 있는데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121선이 이렇게 좀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시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시기 요 시기가 이제 3월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돼서 여기서 탄력받고 올라가면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급 정보 고맙습니다. 찐 애널입니다. 애널은 아니고요. 아무튼 고급 정보 맞습니다. 고급 정보예요. 이거 누가 알려주겠어요? 이런 거를 이런 시장 변화를. 그죠? 우리 영숙님 댓글 잘 달아주셨는데 양심적이고 실력자다. 감사합니다. 존경까지요. 아무튼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저 PBR 정책인데 그 이유를 모르시지 않으시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시니까 그래요. 영상을 이렇게 띄엄띄엄 보니까 맥락이 안 맞아갖고 이런 오해들을 제가 요 얘기를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아무튼 오늘 같은 날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로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은 다음 주 또 이달 또 다음 달까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자리는 이제 아니다라고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꼭 상기해 주시고요. 이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말에 축구 하니까 호주하고 합니다. 잘 보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동안에 그 스트레스 받은 거 좀 모두 다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고요. 저는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